네, 그러면요, 저희도 하윤이가 혹시라도 충치가 생길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애들한테 충치는 어떻게 확인을 하죠? 아이들이 평소와 다르게 뭔가 식사를 하고 나서 불편하다든지 아파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밥을 먹고 나면 어금니가 아파요 라든지.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보죠. 아, 해볼래? 해서 봤는데 음식물이 많이 껴있거나 아니면 뭔가 구멍이 난 거예요. 제일 흔한 경우는 이제 뭐 까만 점이 생겼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충치가 생긴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올 수가 있죠. 선생님, 그러면 혹시 애기들 어렸을 때 좋은 방법은 없었어요? 아이들은 충치가 잘 생겨요. 아무리 양치를 잘 해도 잘 생기고, 또 밥을 오랫동안 물고 있는 아이들도 잘 생기고, 결국 보호자들이 양치를 잘 해줘야 되는데 정기 검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많이 궁금해하는 게, 저희도 하윤이한테 불소 이런 걸 해줘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불소, 요즘엔 국소, 도포?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치과 선생님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궁금한 게 엄청 많았나 봐요. 불소도포는 기본적으로 유치가 다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발라주시면 돼요. 그런데 집에서 바를 수는 없고 치과에서 바를 수가 있는데, 바닛이라고 해서 끈적끈적한 이를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후에 아이들 유치에 발라줍니다. 보통 그리고 불소를 바른 후에 한 40분 정도는 물이라든지 음식물 섭취를 하지 마세요라는 이제 주의사항도 드려요. 그런데 불소를 바르는 적정한 연령은 딱히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소아치과에서 말하기는 용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6세에서 7세 그때부터 발라주면 된다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유치가 다 완성이 된 만 5세 정도부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가득이 엄마도 가서 꼭 물어보라고 한 게, 그 불소 치약은 뭐 언제부터 사용해야 되는지, 무불소 치약은 뭐 이런 사용하는 뭐 시기가 뭐 정해져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아이들 치약이 있죠. 네. 꼭 불소 치약을 쓸 필요는 없고요. 아이들이 헹궈내야 돼요. 치약을 못 뱉어내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이들 치약은 성분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불소 성분이 들어가면 충치 예방이 좋지만 꼭 불소 치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뱉어낼 수 있는 칫솔질을 할 때 제대로 뱉어낼 수 있고 치약을 뱉어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다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성인 치약을 쓸 필요는 없고 소아용 치약을 쓰면 됩니다. 중요한 건 칫솔질을 하는 정확한 방법이나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도 하윤이 맨날 저녁 때마다 칫솔질 시키면서 목욕시키고 하는데요, 어려워요. 좀 뭔가 좋은 힌트나 아니면 좋은 방법 없나요? 어렵죠. 어렵죠. 제가 치과 의사지만 저희들도 충치 많아요. 열심히 시키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런 연구가 있어요. 10살 이전까지의 아이들 양치는 엉터리다. 결국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보호자가 결국 마무리는 해주어야 돼요. 또 양치를 즐겁게 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달라고 하는데, 양치하는 게 즐겁나요? 안 즐겁죠. 이게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건데,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보호자, 그러니까 부모님을 따라하잖아요. 아이들한테 강요하기보다는 같이 하면서 이것도 밥을 먹고 나서 하는 규칙적인 생활 양식이라는 습관을 같이 들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맞는 것 같아요. 저 가득이랑 목욕을 많이 하거든요. 목욕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욕탕에서 치카치카를 하거든요. 치카치카 하면 서로 장난해. 어느 순간서부터 입에다가 해놓고 서로 물 뱉기 하거든요. 그러면 애기가 뱉는 연습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혼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재밌어 하잖아요. 네, 재밌게 하고 서로. 근데 우리 가득이 엄마는 난리가 나죠. 지저분하다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같이 이제 목욕하면서 양치질 하고 난 다음에요, 제 옷에다가 물을 엄청 많이 뿌려요. 저도 몰랐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교정에 대해서도 저희 가득이 엄마가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교정의 적당한 시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교정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교정에 대해서 이제 시기가 교정이 이제 골격성인지, 그러니까 얼굴의 이제 형태, 왜 보면은 아래턱이 좀 많이 나왔다든지 윗턱이 많이 나왔다든지 이런 골격성이냐, 아니면 치아의 문제냐, 치아 자체가 삐뚤빼뚤한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골격성인 경우 어떤 경우냐면 위에 이가 아래 이를 덮죠. 정상적인 교합으로 보는데,
지금 보면 이제 아이들 걱정이잖아요. 네. 아이들한테 이를 물어봐라 했을 때 위에 이하고 아래 이가 이렇게 딱 맞물린다든지 아니면 아랫니가 윗니를 덮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골격선인데 아이지만 소아지만 성장 교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몇 살 때 해야 되는 거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어렵죠. 만약에 4살짜리 아이다. 네. 그런데 교정 치료라는 것도 보면 구강 내 뭔가 장치를 끼고 해야 되는데 아이가 협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협조도가 되는 예를 들면 유치원을 들어가는 나이라든지 초등학교 들어가는 전에서부터는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거는 이런 골격선일 때는 아이의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을 이제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이 이제 끝나가는 시기는 이미 늦어요. 보통 그래서 만 12세 이전에 하라고들 합니다. 주로 그래서 추천하는 건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쯤 됐을 때 그때 만약에 골격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일찍 시작하는 거를 교정 선생님들은 추천하더라고요. 그럼 단순한 치열의 문제일 경우에는 치열의 문제는 조금 더 자세히 좀 관찰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리가 좁아서 치아가 삐뚤빼뚤할 수도 있고 또 성장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턱은 아이 턱인데 이제 이는 성인 어른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한 경우는 자연히 삐뚤빼뚤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턱도 성장을 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도 있고 합니다. 지켜보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이것 역시도 제일 좋은 방법은 주변에 이제 교정 전문의 선생님께 상의를 드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그 성장의 속도도 다르고 치아의 배열도 다르기 때문에 문의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일단은 저희 빨리 끝나고 우리 선생님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걸 제가 사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자리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 짧은 시간이 많은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닥터데디 하윤이 아빠 김덕호였습니다. 저는 가득이 아빠 이대원이었습니다. 저는 윤재민지 아빠 조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